아주 먼 옛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 속 북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핀란드의 아이노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노는 하얀 눈처럼 맑은 피부와 밤하늘 같은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이노는 수도 헬싱키의 크고 화려한 저택에서 새어머니 카리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카리나는 핀란드 사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둡고 뒤틀린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리나는 매일 아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한 은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거울은 평범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진실만을 비추고 말하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카리나가 묻곤 했습니다. 거울은 언제나 변함없이 대답했습니다. 여왕님,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카리나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름다움과 명성은 세상 전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노가 어엿한 숙녀로 자라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노의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헬싱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노를 헬싱키의 눈꽃이라 부르며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카리나는 여느 때처럼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왕님, 당신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당신의 의붓딸, 아이노입니다. 카리나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거울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아름다움이 아이노에게 가려진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카리나의 마음속에는 아이노를 없애려는 사악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카리나는 자신의 충실한 하인 중 가장 은밀하고 냉혹한 미카를 불렀습니다. 미카는 카리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카, 카리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노를 데리고 깊은 숲 속으로 가거라.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처리해라. 미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노의 착한 마음씨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리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미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카리나가 덧붙였습니다. 아이노가 확실히 사라졌다는 증거 말이다. 숲속 멧돼지의 심장이라도 가져오너라.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미카는 무거운 마음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명령과 아이노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미카는 아이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왕님께서 숲속 산책을 함께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드리고 싶으시답니다. 아이노는 아무 의심 없이 미카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는 새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이렇게 끔찍한 계획을 세웠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카는 아이노를 데리고 헬싱키를 벗어나 끝없이 펼쳐진 핀란드의 광활한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작나무와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숲은 아름다웠지만 깊숙이 들어갈수록 어둡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인적이 완전히 끊긴 곳에 이르자 미카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미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왕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해치라는 명령을요. 아이노는 미카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카 아저씨, 어째서요? 여왕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질투하십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거울의 말을 듣고 분노하셨습니다. 아이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카는 차마 아이노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칼을 꺼내 들었지만 아이노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자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어서 도망치세요. 미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최대한 멀리 여왕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세요. 다시는 헬싱키로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이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저는 어떻게든 여왕님을 속일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서 가세요. 미카는 근처에서 재빨리 멧돼지 한 마리를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그 멧돼지의 심장을 꺼내 손수건에 쌌습니다. 이것을 카리나에게 가져가 아이노의 심장이라고 속일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노는 미카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뾰족한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거친 나무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도 아이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밤이 되자 숲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에 아이노는 겁에 질렸습니다. 지치고 배고프고 두려움에 떨던 아이노는 커다란 나무 밑동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노는 새들의 지저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의 옷은 젖어 있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속 깊은 곳에서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노는 희망을 가지고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노는 숲속에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굴뚝에서는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주변에는 잘 다듬어진 장작 더미와 연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깊은 숲속에 살고 있을까? 아이노는 궁금했지만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서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나무 식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7개의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난로에는 불이 따뜻하게 타고 있었고 한쪽에는 7개의 작은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빵과 치즈, 그리고 우유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아이노는 각각의 그릇에서 조금씩 빵을 떼어 먹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해 보이는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릴 무렵 오두막의 주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나무를 베고 광물을 캐는 7명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키가 작고 다부진 체격을 가졌으며 오랜 노동으로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선량했습니다. 형제들의 이름은 페카, 유카, 저커, 안티, 미코, 티모, 사미, 그리고 막내 라울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첫째 페카가 말했습니다. 누가 내 빵을 먹었지? 둘째 유카가 투덜거렸습니다. 누가 내 우유를 마셨지? 셋째 안티가 물었습니다. 7 형제 모두 자신의 물건이 조금씩 흐트러지거나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막내 라우리가 자신의 침대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형들, 이것 봐. 누가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형제들은 조심스럽게 침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 곤히 잠든 아름다운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는 처음 봐. 티모가 감탄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깊은 숲속까지 오게 된 걸까? 미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아이노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벽난로에 불을 더 지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아이노는 자신을 둘러싸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7형제를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이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고 너무 지쳐서 허락 없이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형제들은 아이노의 겁먹은 모습에 오히려 안심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첫째 페카가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을 텐데 우선 좀 앉아요. 배고프진 않고요. 아이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새어머니 카리나의 질투와 미카의 도움으로 숲속으로 도망치게 된 사연을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아이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고 카리나의 악행에 분노했습니다. 정말 못된 새어머니로군. 유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안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안전해요. 여왕이 찾지 못할 겁니다. 저희와 함께 지내는 건 어때요? 막내 라우리가 제안했습니다. 저희 집안일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는 아가씨를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게요. 아이노는 형제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기꺼이 집안일을 돕겠어요. 뭐든지 할게요. 그렇게 아이노는 7형제와 함께 숲속 오두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맛있는 핀란드 전통 요리 카리알람 피라카, 카오젤럼 피러카, 카렐리아 파이, 나 로이케이토, 로하이키이토, 연어 수프를 만들어 형제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에는 형제들이 숲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형제들은 아이노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노에게 숲속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 항상 아이노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아이노, 형제들은 매일 아침 일하러 나가기 전에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특히 낯선 사람에게는요. 당신의 새어머니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아이노는 형제들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숲속 오두막에서의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 헬싱키의 저택에서 카리나는 미카가 가져온 멧돼지 심장을 보고 아이노가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이기양양하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제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카리나는 당연히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는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또다시 그녀를 실망시켰습니다. 여왕님, 당신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깊은 숲속 7형제의 오두막에 살고 있는 아이노가 당신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카리나는 거울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아이노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미카에게 속았다는 사실의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노를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리나는 늙고 초라한 행상인 할머니로 변장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을 그리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혔습니다. 그리고 온갖 예쁜 리본과 장신구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카리나는 마침내 7형제의 오두막을 찾아냈습니다. 마침 형제들은 모두 일하러 나가고 아이노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똑똑. 카리나는 늙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노는 창문 너머로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형제들의 당부가 떠올랐지만 비에 젖어 추위에 떠는 듯한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아이노가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불쌍한 행상인이라오. 카리나가 연기했습니다. 예쁜 물건들을 좀 팔고 있는데 잠깐 구경이라도 해보시겠소? 비를 피할 곳도 잠시 필요하고. 아이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들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불쌍한 할머니를 그냥 보낼 수는 없지. 결국 아이노는 빗장을 풀고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 하지만 물건은 살 수 없어요.
고맙소, 착한 아가씨. 카리나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괜찮소. 그냥 구경이라도 해보시오. 이렇게 예쁜 아가씨에게 어울릴 만한 것들이 많다오. 카리나는 바구니에서 가장 화려하고 예쁜 비단 리본을 꺼내 아이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리본 좀 보시오. 아가씨의 검은 머리카락에 매면 정말 아름다울 거요. 아이노는 아름다운 리본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내가 직접 매주리다. 카리나는 아이노의 뒤로 다가가 리본을 아이노의 머리에 메어주는 척하면서 숨막힐 듯이 세게 졸랐습니다. 아이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카리나는 쓰러진 아이노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볼까? 그녀는 서둘러 오두막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형제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이노를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아이노, 정신 차려. 페카가 아이노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유카는 아이노의 목을 조르고 있는 비단 리본을 발견하고 재빨리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리본이 풀리자 아이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노는 울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은 행상인 할머니가 변장한 카리나였음을 직감하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거봐, 아이노. 우리가 말했잖아. 안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해. 미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절대로 아무도 들여보내서는 안 돼. 아이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큰일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헬싱키로 돌아온 카리나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카리나는 이번에야말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는 대답을 들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의 대답은 변함없었습니다. 여왕님, 당신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깊은 숲속 7 형제의 오두막에 살고 있는 아이노가 당신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카리나는 아이노가 또다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 카리나는 자신의 비밀방으로 들어가 가장 강력한 독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붉은 사과 하나를 가져와 그 사과의 절반에만 독약을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독약이 묻은 쪽은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을 띠었고 다른 쪽은 안전한 흰색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카리나가 시골 농부 할머니로 변장했습니다. 얼굴에는 검버섯을 그리고 낡은 농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사과를 바구니에 담아 다시 숲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형제들은 여느 때처럼 일하러 나갔고 아이노는 오두막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카리나는 오두막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노는 창문 너머로 농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창문 너머에서 미소를 지으며 사과를 흔들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탐스러운 사과가 있는데 하나 맛보지 않겠소? 카리나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농사지은 거라 아주 달고 맛있다오.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아이노는 형제들의 당부를 떠올리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드릴 수도 없어요. 오, 이런. 경계심이 많은 아가씨로군. 카리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내가 독이라도 넣었을까 봐 걱정하는 게로군. 그럼 내가 먼저 먹어보리다. 카리나는 사과를 반으로 쪼개어 독이 묻지 않은 흰 쪽을 맛있게 베어 물었습니다. 보시오. 아무렇지도 않지 않소? 정말 맛있는 사과라오. 아이노는 할머니가 사과를 먹는 모습을 보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붉은 사과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자, 아가씨 몫이오. 카리나는 독이 든 붉은 쪽 사과를 창문 틈으로 아이노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사과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아이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과에 든 강력한 독이 즉시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노가 쓰러지는 것을 본 카리나는 사악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이제야 끝났구나. 이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그녀는 이기양양하게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형제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이노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노는 숨을 쉬지 않았고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아이노의 입가에 남아있는 사과 조각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노, 아이노. 형제들은 슬픔에 잠겨 아이노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노의 몸을 살펴보았지만 지난번처럼 목을 조른 흔적이나 다른 상처는 없었습니다. 아이노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형제들은 아이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아이노를 차가운 땅에 묻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름다운 유리관을 만들어 아이노를 그 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노의 이름과 사연을 금 글씨로 새겨 넣었습니다. 형제들은 유리관을 오두막 근처의 작은 언덕 위에 두었습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들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매일 돌아가며 아이노 곁을 지켰고 숲속 동물들도 슬픔에 잠겨 아이노 곁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유리관 속 아이노의 모습은 마치 잠든 것처럼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핀란드의 숲은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뽐냈고 형제들은 여전히 아이노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유리관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폭설로 인해 숲속에 고립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아스 일라이어스였고 그는 헬싱키에서 온점고 유능한 의사이자 자연 연구가였습니다. 엘리아스는 희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 깊은 숲속까지 들어왔다가 길을 잃고 눈보라를 만나 헤매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허기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 엘리아스는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7 형제의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엘리아스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형제들은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놀랐지만 조난당한 엘리아스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아스에게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눈보라가 그치고 날씨가 개자 엘리아스는 형제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언덕 위에 놓인 유리관이 들어왔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아스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형제들은 슬픈 표정으로 아이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소녀 아이노, 사악한 새어머니 카리나, 그리고 독이 든 사과 이야기까지. 엘리아스는 유리관 속에서 마치 잠든 것처럼 아름다운 아이노의 모습을 보고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군요. 엘리아스가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녀를 잠시 살펴봐도 괜찮겠습니까? 의사로서 혹시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엘리아스의 진심 어린 눈빛에 허락했습니다. 엘리아스는 조심스럽게 유리관 뚜껑을 열고 아이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정말 숨을 쉬지 않았지만 피부는 여전히 생기가 있었고 몸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엘리아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엘리아스는 형제들에게 아이노를 좀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자세히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형제들은 엘리아스의 말에 동의하고 함께 유리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오두막 안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유리관을 옮기던 중 막내 라우리가 그만 눈길에 발을 헛디뎌 휘청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유리관이 크게 흔들렸고 아이노의 몸도 세차게 들썩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노의 목에 걸려있던 작은 사과 조각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노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아이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형제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이내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노,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살아있었어. 아이노는 자신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형제들과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낯선 젊은이 엘리아스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엘리아스는 아이노가 깨어나는 기적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아가씨? 저는 엘리아스라고 합니다. 길을 잃고 형제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노는 엘리아스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 낯선 젊은이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날 오두막은 오랜만에 웃음소리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노는 형제들과 엘리아스에게 그동안 잠들어 있던 동안 느꼈던 꿈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형제들은 아이노가 깨어난 것을 축하하며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아이노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오두막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엘리아스와 아이노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아이노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착한 마음씨와 강인함에 반했고, 아이노는 엘리아스의 지혜로움과 따뜻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진심 어린 눈빛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형제들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노가 마침내 행복을 찾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얼마 후 엘리아스는 아이노에게 청혼했습니다. 아이노, 저와 함께 헬싱키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제 아내가 되어 평생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아이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엘리아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엘리아스와 아이노는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헬싱키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형제들은 아이노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헬싱키로 돌아온 엘리아스와 아이노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엘리아스는 핀란드에서 존경받는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의 결혼 소식은 헬싱키 사교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카리나는 거울을 통해 아이노가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곧 헬싱키의 유력한 가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 계획이 또 실패하다니. 하지만 카리나는 이번에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결혼식에 가서 아이노의 행복을 망치고 싶은 뒤틀린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아이노와 엘리아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식 날 헬싱키의 웅장한 성당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이노는 엘리아스의 손을 잡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카리나는 질투심에 불타는 눈으로 아이노를 바라보며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엘리아스가 미리 준비해둔 카리나의 마법 거울이 갑자기 빛을 내며 카리나의 과거 악행들을 생생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은 카리나가 미카에게 아이노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장면, 행상인 할머니로 변장하여 리본으로 아이노의 목을 조르는 장면, 농부 할머니로 변장하여 독이 든 사과를 건네는 장면들을 모든 하객 앞에서 폭로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했고 카리나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성당 입구는 경비병들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카리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평생 감옥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너무 큰 충격과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카리나의 악행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자 아이노와 엘리아스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 속에서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노는 숲속 오두막에서
자신을 보살펴준 7 형제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아스와 함께 자주 숲속 오두막을 찾아가 형제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7 형제들도 아이노와 엘리아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핀란드의 하얀 눈처럼 맑고 순수했던 소녀 아이노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핀란드의 아름다운 숲과 호수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따뜻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